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the Captain Moses speaking.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캡틴 모세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크루즈 그리고 디센 프리퍼레이션 하는 거, 디센 그 다음에 착륙하고 파킹하고 세큐링 하는 거 이제 영상 제작하려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 벌써 제주까지 228마일이에요. 이게 250마일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ND에 보시면 이게 원래 없거든요. 250마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ND에 이렇게 활주로 어떤 접근을 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루즈가 아까 그 저번 영상에서 설명 안 했는데 크루즈 되자마자 이 티카스를 어법하고 빌로가 있는데 all로 합니다. 상승할 때는 above, 크루즈 할 때는 all, 그 다음에 하강할 때는 below로 보통 세팅을 하고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웨더 레이더도 오토라서 뭐 상관없는데 원하시면 뭐 2도로 맞추시면 되고 하강할 때도 뭐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250마일 정도 되면 저는 보통 그 목적지 그 MCDU 세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MCDU 세팅할 때는 이제 PM한테 컨트롤 커뮤니케이션을 주죠. 그래서 you have control communication 이제 하면은 이제 이 친구가 I have control communication 받고 그럼 저는 이제 접근하는 세팅을 합니다. 접근하는 세팅을 하고 어프로치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브리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팅은 에어버스 어프로치 세팅은 그 이륙할 때는 딥 스트립 하셨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돌리거나 딥 스트립 했고 어프로치는 더 쉽습니다. 모자를 그리면 돼요. hat이라고 해요. HAT hat. 그래서 모자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모자 모양으로 그리시고 이제 오토 브레이크 뭐 사용하실 것인지 해서 뭐 저는 오늘 로우 브레이크 사용할 거니까 뭐 미디움 브레이크 할게요. 미디움 브레이크 아니다 로우 하겠습니다. 보통은 로우 하고요.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러면 미디움 하고요. 비행기가 무겁거나 활주로가 짧으면 미디움 하시면 됩니다. 맥스는 이륙할 때만 쓰는 거라 착륙할 때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자, 로우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맞다. 그리고 플랩 3. 이거는 이제 풀 플랩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안 쓰는데 본인이 플랩 3 랜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플랩 3 랜딩이 되고 여기 메시지가 뜨고요. 이걸 안 누르고 플랩 3 랜딩 하시면 이제 플랩을 안 내렸다고 경고가 뜨겠죠. 이걸 누르시면 그 경고를 없애주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세팅할 때는 플랜 뷰로 바꾸시고요. 네, 바꿔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륙할 때 제가 아무거나 막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이제 활주로 07 가정 하에 저는 이제 런웨이 도털 투 탱고로 가서 런웨이 07을 착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7 줄루로 바꿀게요. 더 쉽게. 그리고 도털 투고 바이아 유민 라고 써있는데 제가 사실 한국 비행을 국내선 비행은 실제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차트를 좀 봐야 됩니다. 비아 유민이라고 하면은 노비아 하면 비아 유민 네, 일단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노비아로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어떻게 되는지. 좀 더 확대해서 보고 유민이 저기 있네요. 그럼 비아 유민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래서 플라이 플랜을 먼저 세팅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이게 끊겨져 있는 곳이 있으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뭐 어프로치가 끊겨져 있는 곳이 있긴 한데 끊겨져 있는 곳이 있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래서 끝까지 연결이 잘 돼 있는지 한번 보고
먼저 도착지 누르시고 어라이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활주로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활주로 세팅하시고요. 그 다음에 활주로를 세팅하면 이렇게 스타가 나와요. 그럼 스타를 고르시면 돼요. 좀 전 같은 경우엔 제가 이미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요? 그러면 여기 세팅돼 있잖아요. 오른쪽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미리 세팅해 놓은 것들이 또 나와서 스타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이아는 이제 그냥 노바이아로 갈지 아니면 어떤 웨이포인트를 연결해 줄지 트랜시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팅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세팅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라이 플랜 누르면 항상 맨 처음 가고, 에어포트 누르면 그 끝에 도착지, 그 다음에 alternate 이렇게 갑니다. 근데 지금 alternate을 제가 설정을 안 했네요. 아까 실수로. 그래서 alternate 세팅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alternate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보통은 여기 이제 세팅을 해줘야 돼요. 네. 보통이 아니라 항상 세팅을 하죠. alternate 가야 되니까. market for kil로로 일단 해놓고요. 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airway도 다 써놓으시면 좋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토팩스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가겠죠. 그 다음에 ratnab 하셔서, ratnab은 뭐 제주 BOR도 있고, 네, 그냥 뭐 레퍼런스를 위해서 필요하면 뭐 제주 BOR을 이렇게 넣으셔도 되긴 하는데 오토 튠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니까는 BOR이 제주밖에 없네요. 근데 뭐 한라산에 있으니까 뭐 해놔도 괜찮겠네요. 뭐 혹시 터레인 가까워지면은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프로그레스 가서 RKPC 25 세팅하고요. 그러면 직선거리가 트레시홀드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accuracy가 하이고 GPS primary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지금 제 위치 정보가 잘 안 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퍼포먼스 가시고요. 일단은 그냥 저희가 받은 정보가 뭐 스탠다드라고 생각하고 세팅하겠습니다. 이거는 ATS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비행 필심하시는 분들 뭐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서 확인하시면 되죠. 하시고요. 그 다음에 BOR Zulu 25인데 아이고, 생각해보니까는 제가 25에 착륙한다고 그래놓고 세팅을 이상하게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copy active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arrival, 그 다음에 ILS 25 Zulu.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하늘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데. Total 2 Tango, 그 다음에 handle. 네, insert 하면은 네, 이게 제가 원하던 겁니다. 어쩐지 조금 이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diversion도 활주로 바꿔주고요. 마켓 하고 insert 하고요. 그 다음에 ratnab 세팅했고 프로그레스 봤고요. 퍼포먼스는 runway 25 Zulu니까 276 바로에다가 세팅하시는 거예요. 라디오는 오토 랜딩 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ILS든 non-precision이든 전부 다 여기다 세팅하시고요. 비주얼 어프로치는 아무것도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탑업 디센트가 돼버렸네요. 그럼 탑업 디센트를 해야겠네요. 부기장님 탑업 디센트 해주세요. 보통 이거 세팅할 때는 부기장이 안 와서 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160 push 그러면 speed descent 160 blue 이렇게 콜아웃 하시면 됩니다. PF가 했고요. 혼자 1인 2역 하기 정말 힘드네요. fuel prediction 이렇게 하고요. secondary 아까 제가 살리기 위해서 지로7을 살리기 위해서 copy active 해놨죠. 원래는 fly plan 이렇게 세팅하고 secondary 가서 copy active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활주로를 보통 다른 활주로를 넣습니다. 뭐 25여도 뭐 양키나 RNAV이나 아니면은 바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뭐 지로7 걸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제 secondary, activate secondary 해서 활주로가 바뀌거나 접근 절차가 바뀌었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어프로치 세팅이 다 됐고요.
네, 지금 하강을 벌써 시작을 해버려서 거리가 얼마나 되나 121마일. 네, 하강을 시작했고요. 이제 요 세팅이 다 되고 보통 탑업 디센트 하기 전에 보통 이제 손님들한테 PA를 하죠.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board. This is Captain Moses speaking.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은 그 PA 하기 전에 또 브리핑을 먼저 끝내야 돼요. 근데 이 비행기가 워낙 짧다 보니까 지금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할 때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캐빈 그 손님들 안내 방송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강하는 게 정석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브리핑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체크리스트 제가 브리핑하는 거 올려드리겠지만은 쉽게 알려드릴게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맨 처음 부분은 A, W, N, F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aircraft is okay, no times, no significant, and weather is okay. 아니면 weather okay 하거나 아니면 weather 뭐 특별한 상황 있으면은 메타나 ATS대로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runway news라든지 컨디션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fuel. 네, fuel은 이제 4,720 남았네요. 그쵸? 남았고 그러면은 이제 fuel 하면 이제 Q가 되는 거예요. 이륙 브리핑처럼 ANWF. 근데 이제 aircraft, NOTAM, weather, fuel. 그래서 fuel은 이제 remaining fuel 보면서 EFOB 보고 이제 요거 세팅하신 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ANWF만 외우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SOP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쉽게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거 매뉴얼 보면은 외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fuel까지 왔죠. ANWF. 그럼 EFOB is 4.0 그리고 flight plan 보시면서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네, 부기장님 14,000피트까지 일단 내려가 주세요. 고. So we are currently along Yankee 711 to Dotol and from Dotol to Tango arrival.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스타 차트 보고서 스타 차트 보고 스타 차트 브리핑 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크로스 체크 하시면 돼요. 여기 constraint 고도하고 속도 하나씩 예를 들어서 뭐 담비 at 7,000 speed constraint to 20 knots and altitude constraint 7,000 Papa Charlie 631 speed to 20 knots speed constraint to 20 셀린 speed constraint to 20 뭐 이런 식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프로치 쪽에 하늘부터는 이제 ILS니까요. ILS 어프로치 차트 꺼내셔서 ILS 어프로치 차트 또 브리핑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다 브리핑하기엔 시간이 별로 없고요. 다음에 이거 차트 보면서 브리핑하고 이런 건 또 따로 강의를 언젠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브리핑 하시고요. In case of diversion, we'll proceed to Gimhae via Market Whiskey. Ratna, Visa Hartin, Charlie Zulu Uniform My Site, Progress, RKPC25, GPS Primary, accuracy is high. Performance, ILS 25 Zulu, Bado 276, config full, flaps full 말고 config full, 그리고 configuration의 줄임말이죠. 그리고 QNH 1013, temperature 15, wind calm, transition altitude 14,000, 그러니까 14,000 아니면 flight level 140, VAP 139, BLS 134. 고라운드 이것까지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돼요. 고라운드 Fspeed 147, Speed 187, Green Dot 203. Fuel Prediction EFOB 4.1 하시고 원래 엑스트라하고 MDF 1.4 엑스트라 얘기해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그리고 Secondary Runway 07 이거는 뭐였죠 아까? ILS Yankee Runway 07 In case of the wind shift.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ANWF하고 이렇게 브리핑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막 그 매뉴얼 보면 이것저것 정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ANWF 그 다음에 모자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는 요쪽에 내려오면서 브리핑 하시면 돼요. 오토 브레이크 로우 그 다음에 config full 원래는 config 3일 때만 얘기해 주는 건데 config full 때도 저는 그냥 얘기합니다. config full
그 다음에 landing elevation auto 200 feet, airplane weight 64.3 tons. 그리고 이제 착륙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중요한 정보들이야 얘기해야 되고요. Once we touch down, full reverse, reverse idle, approaching taxiing speed, forward idle, 아니면 out of reverse. 그리고 exit을 어디로 할 건지 택시웨이를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And then we'll exit by possible Papa 7 or Papa 8, and we'll make left on Papa to our assigned parking at terminal.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브리핑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ake caution on the tail strike. 그리고 네, 그 정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브리핑 했고요. 지금 이제 도톨, 네, 벌써 왔네요. 네, 참 빨리 왔습니다. 그러면 도톨이 스피드 컨스트레인이 250 knots고 at or below 140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 9000피트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9000피트 세팅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9000피트 세팅을 하고 푸시를 했잖아요. 매니지 디센트 했잖아요. 그럼 트러스 아이돌 디센트 9000 블루. 그리고 스탠다드가 깜빡깜빡이죠. 그러면은 set QNH 1013. 그러면은 이제 자, 브리핑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회의도 끝났고 이 친구한테 제가 컨트롤 받을게요. I have control your communication. You have communication. 그렇게 해서 컨트롤 받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가 이제 깜빡이니까 set QNH 1013. 그러면 이제 PM이 랑 같이 QNH 1013 set cross check passing 129 now. 그러면 check 제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피트에서 플로우가 또 있어요. 아까랑 똑같이 만피트 지나갈 때는 랜딩 라이트 켜고 시트벨트 사인즈 켜고 그 다음에 ILS나 LS를 사용할 경우에는 만피트에서 LS를 켜고요. Terrain on ND 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이그니션은 언제든지 켰다 껐다 하시면 되고요. 엔진 윙 안티 아이스도 마찬가지로 날씨에 따라 필요할 때는 키시고, 심각할 때는 평소에 별로 심각하지 않으면 엔진만, 심각할 때는 윙도 같이 이렇게 키시면 되고요. 실제 비행에서 이 아이싱 컨디션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밖에 보시면 요게 이제 아이싱 인디케이션이거든요. 여기 얼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여기 와이퍼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 얼음이 생긴다든지, 창문으로 이렇게 밖에 봤는데 여기 날개가 보이거든요. 날개에 하얀색이 보이거나 그러면 아이싱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수시로 이게 시스템 체크를 해주시고요. 하강할 때 9000피트 세팅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더 낮게 이렇게 세팅하잖아요. 그래도 Managed Descent로 해놓으면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 주황색으로 Art 그리고 7000 마젠타 컬러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 Constraint이 있잖아요. 지금 Constraint이라면 여기 제한 같은 게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5000피트로 세팅을 해놔도 Manage 모드니까 7000까지밖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at or below 9000이고 다음은 이제 7000피트 유지해야 되잖아요. 단비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밑으로 안 내려가고 단비 지나가면 이게 바뀝니다. 하지만 제가 오픈 디센드를 하면은 말이 바뀝니다. 오픈 디센드 하면 바로 500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만약 산이 있는데 오픈 디센드를 막 쓰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매니지 디센드를 항상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10,000 landing lights on, seatbelt signs on. 그러면 이제 부기장이 또는 PM이 이렇게 켜고요. 그 다음에 ILS 착륙할 거니까 LS 켜고요. Terrain on ND는 PM 쪽에 켜는데 이게 계속 같이 켜져요. 제 시뮬레이터가. 원래 저쪽은, 제 쪽은 이거 안 하고요. 레이더만 켜놓습니다. 레이더 세팅하고 아까 디센딩 할 때 빌로 네, 잘 해놨네요. 그래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또 어프로치 할 때 이렇게 벡터링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지금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헤딩 주시잖아요. 그래서 벡터링을 받기 시작하면은 폴 헤딩 해서 오픈 디센으로 바꿔요. 오픈 디센이 플라이트 레벨 체인지하고 보잉의 같은 개념이거든요.
오픈 디센 바꾸시고요. 헤딩 예를 들어서 뭐 헤딩 받아서 벡터링 받아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뭐 벡터링 받다가 하늘 다이렉트 받았다고 가정하에 다이렉트 하늘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하는 방법은 다이렉트를 누르시고 내리셔서 하늘을 찾아서 누르시는 게 여기서 찾아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끔가다 위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밑으로 내리거나 위로 올려서 확인을 다 해보시고 도저히 없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하늘을 이렇게 입력해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옆에 웨이포인트들이 다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늘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셔서 만약 밑으로 이렇게 내렸는데 없다. 그럼 위로도 올려보세요. 위로도 가끔 숨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늘 찾은 다음에 어빔 포인트를 누르시면은 이 다이렉트 하면서 이 옆에 웨이포인트들이 여기 점점점점 어빔 포인트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접근할 때보다는 크루즈 할 때 이럴 때 리포트 할 때 좋죠. 네, 리포팅 할 때 좋게 돼 있고요. 하늘 어빔 포인트 이렇게 하면 하늘까지 가는데 인서트 해볼게요. 여기 이제 어빔 AB 뭐뭐 ABB 뭐뭐 여기 있던 웨이포인트들이 어빔이라고 얘기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제사가 report 어빔 어디 report 어빔 셀린 그럼 여기서 얘기하면 되죠. 근데 이제 착륙할 때 확실하게 이제 확실하게 어빔 리포팅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게 너무 지저분해서 보기 싫다. 그러면은 그냥 다이렉트 하시고 다이렉트 인서트 하시면은 이 어빔 포인트 없이 그냥 인서트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참 이게 또 팁이 뭐가 있냐면 그리고 보통 250마일 정도 됐을 때 저는 어프로치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25마일 8주로까지 공항까지 25마일 남았을 때 이제 액티베이트 어프로치 페이스를 해줍니다. 액티베이트 어프로치 페이스를 해주면 이 속도가 그린닷으로 내려가고 접근 준비를 이제 착륙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베이트 어프로치 페이스를 해주고 그린닷에서 플랩스 1 해주고 그 다음에 플랩 2 기어다운 이렇게 이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관제자가 다이렉트 하는 해가지고 줬을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벡토링 중이라고 할 때 가정하에 저희는 지금 벡토링 중입니다. 아직 벡토링 중이라고 했을 때 지금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가 245네요. 245면은 그 반대는 065겠네요.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퍼스 잠깐 하고요. 저희가 벡토링 중에는 보통 이제 잠시만요. 클리어를 하고 벡토링 중에는 여기 선상을 저희가 그려요. 보통 그래서 first sequencing이라고 요청을 해요. first sequencing please 그러면 이제 PM이 여기다 세팅을 하거든요. 벡토링은 어디 헤딩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널을 엄청 길게 빼놓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이렉트를 누르고 하늘 누른 다음에 radial in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이렉트 하늘 누르고 이거요. 안 보였죠? 근데 위로 올리니까 나오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radial in에다가 065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가 245고 radial이 065잖아요. 그래서 radial in 065 하고 세팅을 합니다. 그럼 여기 줄이 쫙 나왔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인터셉 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이 줄을 끝까지 그려낸 거예요. 지금 그 radial in이라는 for sequencing 해달라. 그 다음에 radial in을 세팅을 하고요. 그 줄을 보고 인터셉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일단 그린닷이니까 flaps 1 그리고 고도는 하늘이 4000이니까 더 내려가겠습니다. 트러사이드 오픈 디센 뭐 BS 조절하고 싶으면 BS 조절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트래픽들 고려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Speed, flaps 2 그리고 이제 170하고 nev를 누르면 인터셉이
원래는 되는데 안 되네요. 그냥 뭐 헤딩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0이면은 뭐 마지막 헤딩을 뭐 보통 30도로 주니까 245가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니까 뭐 헤딩 215하고 클리어 for ILS 어프로치 주겠죠. 그 다음에 헤딩 맞추고 나서 arm approach AP2. ILS는 AP1, 2를 둘 다 써요. 네, ILS나 ILS 카테고리 1, 2, 3는 두 개 다 쓰고 나머지는 다 하나만 씁니다.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딱 읽어야 돼요. Alt, GS Blue, Lockstar. 이거는 스타라고 불러요. 요 별표. Lockstar. Cold under altitude는 6000피트네요. 그리고 ILS 할 때 이제 날씨가 좋을 땐 둘 다 ARC를 하면 되고요.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부기장이 PM이 LS로 놓고 PF는 ARC로 놓고 비행을 합니다. BOR 할 때는 이제 저기 PF가 BOR을 놓고 이제 PM이 LS를 놓고 반대로 ARC를 놓고 그 다음에 PF가 BOR 그리고 ILS는 제가 PF가 ARC고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out 활주로가 먼데 제가 플랩을 너무 일찍 내렸네요. 네, 사실 제주도에 이 어프로치를 진짜 오랜만에 해봐서 실제로 한 2번 가봤는데 제주도에 비행하러 심으로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속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스피드 1804 올렸고요. 아 참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만피트에서 정신이 없어서 넘어왔는데 만피트에서 원래 어프로치 체크리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피트 도달할 때 이제 랜딩 라이트를 그거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랜딩 라이트를 켜고 시퍼 사인스 켜고 그 다음에 터레인 온 ND LS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어프로치 체크리스트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체크리스트 그럼 PM이 briefing, confirm, ECAM status, check, seatbelts on. ECAM status는 여기 스테이터스가 안 뜨면 또는 이렇게 스테이터스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스테이터스 문제 있으면 여기에 스테이터스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그냥 체크하시면 됩니다. ECAM status, check, seatbelts on. 바로레프 1013 set 1013 set minimum 하면 276 set 276 set engine mode select normal or norm. 그래서 제가 2번 얘기한 거는 both 이제 둘 다 확인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2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체크를 하고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죄송해요. 원래 미리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만피트에서 어프로치 체크를 하시고요. 랜딩 체크리스트는 이제 그 랜딩 컨피규레이션 다 끝나면 이제 체크리스트를 하시는데 이제 이칸 메모가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칸 메모는 2000피트, RA가 2000피트 밑으로 내려가야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랜딩 체크리스트는 보통 한 2000피트 정도에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RA 2000피트가 내려가야지 여기 이제 이칸 메모가 뜨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비상 절차 하시다가 이칸 메모에 안 뜰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보어 라운드 하거나 했는데 고도를 높이 안 올라가고 다시 절차하면 이게 시스템상으로 안 뜨거든요. 이칸 랜딩 메모가. 또는 무슨 어떤 상황이든지 안 뜨실 때는 체크리스트에 보시면은 이칸 메모 랜딩 노블로 하고 그 밑에 보시면 랜딩 기어 다운, 사인스 on, 캐빈 레디, 뭐 스포일러스 안, 플랩셋 써 있거든요. 조그맣게. 원래 그거는 안 읽어도 되는 거지만 여기 이칸 메모가 안 뜰 때는 그거를 하나하나 읽어서 체크하시면은 체크리스트를 했다고 가정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 다운 체크, 사인스 on 체크, 캐빈 레디 체크, 스포일러스 arm 체크, 플랩셋 체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flaps 2 했고요. 그 다음에 gear down. 아 그리고 접근하실 때 초보분들이나 처음 비행하는 분들은 이제 이 플랩이랑 기어 언제 내리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이 없으신 분들. 사실 이거는 언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트래픽이나 비행기 무게나 날씨나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5마일 전. 네, 플랩 1, 2, 3 플랩스 full. 이거를 이제 5마일 전, 3마일 전, 1마일 전, 그리고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아니면 3일은 그 반대고. 그래서 에어버스는 크게 얼리 스테빌라이저 어프로치가 있고, 그 다음에 디셀러레이티드 어프로치가 있어요. 얼리 스테빌라이저 어프로치는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에서 풀 스테빌라이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디셀러레이티드는 2000피트까지 이제 계속, 2000피트 이하까지도 계속 이제 속도를 늦추지 않고 빨리 들어오는 절차인데요. 여러분들 풀심하실 때는 저는 실제도 마찬가지고 얼리 스테빌라이저 어프로치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기준으로 5마일 전에 플랩스 1, 3마일 전에 플랩스 2, 그 다음에 기어 다운, 플랩스 2 하면 기어 다운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마일 전에 플랩스 3, 그리고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에서 플랩스 풀 하시면은 딱 적당히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요. 비주얼 어프로치 하실 때는 다운인드에서 플랩스 1, 터닝 베이스 하시기 전에 플랩스 2, 그 다음에 기어 다운 같이 내리고 베이스에서 플랩스 3, 터닝 파이널 하면서 플랩스 풀 하시면 되고요. 서클링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접근하는 절차에서 플랩 3까지 이제 파이널 가시고 서클링 돌면서 파이널 턴 할 때 플랩스 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 같은 경우도 홍콩 같은 데 가면 이제 속도를 되게 빨리 유지를 시키려고 막 해요.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프로그레스나 이제 로컬라이저 DME도 방콕이나 이런 데는 활주로에서부터 재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재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프로그레스하고 로컬라이저 DME가 그래도 가장 활주로 거리가 이제 정확한데 비교하시면서 이제 보시고, 저는 이제 8마일은 180나트, 6마일은 160나트, 4마일은 140, 5마일은 150나트 이렇게 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얼리 스테빌라이저 하고 싶으면 531 작전을 쓰시고, 속도 하이스피드로 계속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면 8마일에서 180, 6마일에서 160, 뭐 5마일에서 150나트 이렇게 하시면 실전이든 필심이든 사용하시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에어버스에 없는 저만의 또 팁인데, 요 랜딩 웨이트 있잖아요. 지금 제가 320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64,000km면은 되게 무거운 거거든요. 랜딩 리밋이 64,500이나 66,000이에요. 비행기마다 틀리지만. 그리고 이제 321은 이제 77,000 뭐 이런데, 지금 비행기가 무겁다는 소리예요. 랜딩 웨이트. 그러면은 320은 저는 6만으로 그냥 기준을 잡고요. 321은 7만 킬로로 기준을 잡아요. 그래서 어프로치 할 때 물론 테일윈드나 뭐 바람이나 무게에 따라 영향이 있긴 한데, 이게 비행기가 무거우면 속도가 안 죽어요. 속도가 안 죽으면 플랩을 내릴 수가 없어요. 오버스피드 하기 때문에. 그래서 320은 6만 킬로 이상, 그리고 321은 7만 킬로그램 이상이면, 이거는 그 에어버스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저 혼자 그냥 경험해서 터득한 건데, 7만 킬로 이상이거나 6만 킬로 이상이다. 그럼 너무 무겁기 때문에 플랩을 2로 저는 미리 내려놔요. 플랩 1 가지고도 내려가기 힘들 때가 많아요. 날씨에 따라서. 그래서 플랩 2를 미리 내려놓고, 나머지 컨피규레이션 좀 딜레이 하더라도 플랩 2까지는 미리 해놓고 최종 하강을 시작하는 게 좋다. 만약에 플랩이 1이나 플랩 1까지만 돼 있거나 플랩이 안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게가 6만 몇천, 3일의 경우 7만 몇천인데 하강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 속도 죽이기가 진짜 힘들고요. 오버스피드 돼가지고 언스테빌라이즈로 오어라운드 하실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건 팁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접근을 이어해 보겠습니다. 이거 스피드 매니지 바꾸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10마일이니까 예를 들면은 홍콩이나 인천 접근할 때 막 하이스피드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트래픽이 너무 많으니까, 특히 홍콩 이런 데는. 참, 기어다운 했죠. 기어다운 하면 커플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180마일에서는 180나트 유지하면서 8마일에서는 그냥 줄이는 거예요. 하이스피드를 요구하고 자꾸 속도를 줄 때는 160 세팅하고 6마일까지 갑니다. 6마일까지. 그리고 자꾸 제가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그 랜딩 기어 내리면 바로 스포일러 당겨주시고 아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이트 끝에 이거 킵니다. 어떤 회사는 택시했다가 착륙허가 받으면 테이크오프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바로 다 올리고요. 그 다음에 플랩 3, 플랩 4. 이거 스피드 매니저 할게요. 미리 그냥.
아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세팅이 다 됐으면 노 스모킹 사인즈를 한번 리사이클 해주시고 랜딩 체크리스트, 이제 2000피트 밑으로 가니까 아까 없던 메모가 생겼죠? 그럼 랜딩 체크리스트 얘기를 합니다. 랜딩 체크리스트는 1500피트 이전에 해주셔야 돼요. 캐빈 크루, 어드바이스, 어터 트러스트, 스피드, 여기 dash 있으면은 스피드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게 오토 트러스트 꺼져 있으면 오프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auto brake, low, 이캔 메모, 랜딩 노 블루. 이렇게 랜딩 노 블루, 블루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캐빈 레디가 이 기능이 없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인터폰으로 캐빈 레디라고 연락이 와야 돼요. 근데 보통 요즘 320은 이게 다 있는데 옛날 320은 캐빈 레디 펑션이 없어서 이게 뭐냐면은 캐빈에서 사무장이 버튼을 누르면 뜨는 거거든요. 준비됐다고. 근데 이게 없는 비행기는 이제 직접 인터폰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1000피트가 이제 IMC에서는 1000피트에서 스테빌라이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00 stabilize, continue. 스테빌라이즈 되기 위해서는 속도나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 플라이슬롭하고 로컬라이저, BS 1000피트 이상이면 안 되고요. 네, 그 오류가 범위 안에 있어야 되죠. 네, 플러스 10 knots, 마이너스 5 knots, 그 다음에 뭐 이 뱅크는 1000피트 이하에서는 7도 이상 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로컬라이저 클라이저 원닷 이상 차이 나면 안 되고요. 하프닷이나. 그리고 BS는 1000피트 이상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고어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BMC 컨디션에서는 500피트가 이제 그 미니멈이고요. IMC에서는 1000피트에서 스테빌라이즈가 되어야 되고 BMC에서는 500피트여야 됩니다. 그리고 서클링 같은 절차할 때는 300피트에서 윙스 레벨까지 해주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토 랜딩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원래 오토 랜딩 준비한 건 아닌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이거는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500이면 stabilize 하고 미니멈이면 continue. retired를 안 왔네요. 제 비행기가 조금 지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아까 이 글라이슬롭이 캡처되면 고어라운드를 미리 세팅하셔야 돼요. 6000으로. 그래서 착륙하면 spoilers, reverse screen, decel, PM이 콜아웃 합니다. 70 knots,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로 바꿔주고요. 브레이크를 눌러서 매뉴얼 브레이킹, 속도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활주로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작동하시면 안 됩니다. 리타드 사인이 안 떴고 제가 또 하나 정신이 없어서 빼먹은 거 요거 고도 미스 어프로치 고도는 글라이슬롭이 캡처되거나 BOR이나 RNAV 파이널 앞 잡히면 그때 바로 세팅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어라운드 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90도 이상 턴할 때는 이제 10나트 이하로 하시고요. 직선 거리에서 택시 하실 때는 30나트. 네, 이렇게 제주에 착륙을 했고요. 이제 착륙하고 나서 애프터 랜딩 플로우는 기장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네요. PF가 스포일러를 디스arm하면 이제 그때부터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 비행기를 원래 움직이면서 하는데 제가 멈추겠습니다. 혼자 해야 돼서. 그래서 일단 착륙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PF가 라이트를 끕니다. 끄고 지금 이제 테이크오프 라이트 필요 없고 택시 라이트고요. 활주로에서 나오니까 나올 때 스톱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활주로에서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지금 스포일러가 올라가 있는데 땅에서 그라운드 스포일러가 되는 거죠. 위에서는 스피드 브레이크고, 그럼 얘를 딱 눌러줘요. 그러면은 스포일러가 내려가고 이게 Q예요. 그러면 이제 PM이 이때부터 플로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랜딩 플로우를 진행하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레이더를 일단은 웨더 레이더를 어프하고요. 어프하고 PWS도 어프해주고, 안되네요. 여기는. 네, 원래는 어프하고요. 그 다음에 엔진 모드 셀렉터가 이그니션 노멀 해주고, 그 다음에 플랩스 리트랙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TCAS는 set standby. 그리고 트랜스폰더는 보통 놔둡니다. 파킹 할 때까지는요. 파킹 하면 그때 하고요. 그 다음에 APU를 보통 켭니다. APU를 켜는 이유는 뭐 APU 없는 상태에서도 시동을 끌 수는 있지만은 네, 보통은 APU를 켜고 블리드를 킨 상태에서 이제 시동을 끄기 때문에 APU를 미리 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 아끼려면 APU를 좀 늦게 켜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그리고 안티-아이스는 공항 상태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브레이크 템퍼레이처를 체크합니다. 아무래도 착륙하면서 브레이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하지만 브레이크판은 웬만하면은 바로 트시면 안 되고요. 5분 지나고 나서 트시거나 이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여기 이제 경보등이 뜨면 그때 브레이크판을 트실 수 있고요. 또는 퀵턴일 때 파킹하실 때 주기장 들어가시면서 키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분 지나서 키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After Landing 체크리스트를 이제 PF가 요청을 하죠. 그래서 After Landing 체크리스트는 이제 이 플로우가 다 끝나면 PF가 얘기합니다. After Landing 체크리스트. 그러면 요거는 유일하게 혼자 체크리스트를 합니다. 저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부기장이나 PM이 혼자서 flap, retracted, spoiler, disarm, APU, start, radar, off standby, PWS, off. After landing checklist completed.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엔진 택시도 가능해요. 그래서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싱글 엔진 택시를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행기가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은 이 도로가 나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싱글 엔진 할 경우에는 일단 APU를 걸고 그 다음에 시동을 끌 때 시동을 하나 끄고 엔진 넘버 2를 꺼요. 보통은 엔진 넘버 1을 끄는데 엔진 넘버 2를 끕니다. 엔진 넘버 2를 끄고 대신에 옐로우 일렉트릭 펌프를 켭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원래는 엔진 1을 끄고 그 다음에 2를 끄는 게 이제 이쪽에 파킹 브레이크나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엔진 1이 살았기 때문에 그린 펌프는 서플라이가 되고, 하지만 여기 일렉트릭 펌프가 없어요. 그린 쪽은. 근데 옐로우는 일렉트릭 펌프가 있어서 엔진 2를 먼저 꺼도 일렉트릭 펌프가 살아있으니까 펌핑을 계속 해줄 수 있거든요. 하이드롤릭을. 그래서 엔진 2를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PU가 켜지면 이제 또 블리드를 켭니다. 블리드는 보통 이제 주기장 들어갈 때 켜요. 왜냐면은 이제 시동을 끌 거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은 엔진 블리드에서 에어컨 공급을 하고 있는데 주기장 들어갈 때는 이제 시동을 끌 거니까 APU 블리드를 먼저 켜고, APU 블리드를 켜고 원래는 바로 시동을 끄면 안 되고요. 보통 한 15초 정도 이상, 15초에서 20초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블리드 시스템이 APU로 엔진 블리드에서 APU 블리드 시스템에서 공급하는 걸로 이게 다 세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팅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딜레이를 좀 주셔야 되기 때문에 파킹하다 들어갈 때 이제 하셔야 돼요. 제가 시동 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괜히 끈 것 같아요. 비행기가 너무 느려져가지고. 그리고 싱글 엔진일 때는 참고로 파워를 40%까지 택시할 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30%까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택시하면 되고요. 지금 뭐 택시가 너무 긴데 이거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택시를 다 끝냈다고 가정하고요. 이 오른쪽이 램프라고 생각을 할게요. 오른쪽 램프라 생각하고 가정하고 파킹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오른쪽 잔디밭에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들어갈 때, 이때 보통은 원래 들어가면서 이걸 켜요. 그러면 이제 15초 정도 이상 지나면서 이제 블리드 시스템도 보시면은 이제 APU에서 공급하는, 아직은 이제 엔진 블리드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다 닫혀요. 닫히고 APU에서만 공급을 하게 됩니다. 한 15초 정도 지나면. 여기서 또 그 구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안 되네요. 원래 실제로 이제 이게 닫히고 APU만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도 꺼줍니다. 왜냐면 밑에 마샬 하는 분이 이제 눈이 부실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막장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펜스까지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 네, 그래서 이렇게 주기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파킹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아직 그렇게 되어 있네요. 파킹 됐고, 그러면은 멈추고 나서는 시동을 끄기 전에 일렉트릭 펌프를 파킹 브레이크 하고 일렉트릭 펌프를 꺼주세요. 꺼주시고 시동을 이제 끕니다. 네, 시동을 끄고요. 그럼 시동이 꺼지고 이제서야 시동 끄니까 되네요. 원래는 APU 연결하면 바로 꺼지는데. 네, 그리고 이제 N1이 낮춰지고, 네, 20% 이상으로, N2 2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비컨 라이트를 끕니다. 왜냐면은, N1이요? 왜냐면은 이게, N2가 20%, 네. 왜냐면은 이게 저 숫자가 있다는 소리는 밖에 엔진 팬이 돌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네, 20%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제 비컨 라이트를 꺼주고 지상 직원들한테도 이제 안전하니까 이쪽으로 와도 된다라는 것을 사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exterior light 세팅했고 ground contact에서 ground cockpit 얘기하고요. parking brake 세팅하고요. 그러면 참 이거 엔진 끄면은 자동으로 PM은 이 fuel 펌프를 끕니다. 그리고 엔진이 완전히 됐으면 이제 cabin crew doors to disarm 어나운스를 하고요. 그러면은 cabin crew들이 이제 도어를 disarm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cabin crew doors disarm 그러면 disarm을 먼저 시키고요. 그 다음에 seatbelt sign 끄고 cabin crew doors may be open. 그러면은 이제 캐빈 크루가 도어를 오픈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킹 체크리스트 하면은 이제 APU bleed on, engines off, seatbelt signs off, external lights, NAP logo 2. NAP logo 1이나 2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uel pumps off, parking brake and chocks in and off. 그리고 consider heavy rain. 네, consider heavy rain은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저번에 설명했지만 ventilation override 해가지고 비가 안 들어오게 하시면 되고요. parking brake, chocks in and off. 네, 하시고 그 다음에는 securing the aircraft checklist가 있긴 한데 securing the aircraft checklist는 사실 저희가 보통 안 해요. 정비사분들이 하시고 저희는 그냥 요 파킹 체크리스트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크루가 오니까 이제 요런 세팅들 하죠. 팀 다 이렇게 다음 크루들을 위해서 팀을 다 까맣게 하고 에피스 요거 딱 12시 방향 맞추고 요거 가운데로 꺼주고 네 그리고 요거 딤 같은 것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나가고요. 세큐링 체크리스트 진짜 마지막 비행이고 정비사가 부탁해서 해달라고 한다. 그럼 이제 세큐링 체크리스트 하죠. 그래서 parking brakes check on 하고 그 다음에 or IR mode selector off. ADRS를 전부 다 off 하는 거죠. 순서대로 1, 2, 3번. 그리고 나서 이제 PM이 oxygen crew supply push 버튼을 이제 요거 crew supply 버튼 여기서는 안 돼요. 근데 요거 하고 exterior lights as required. 뭐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다 끄는 거죠. securing 할 때는 다 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네, emergency light, maintenance bus switch as required고 그 다음에 APU bleed 그리고 APU master switch off. 그럼 APU도 끄고요. 그 다음에 emergency exit light switch 이것도 끄고요. 다 꺼버리죠. sign switch off 그리고 external power push button as required. 필요하면 켜고 안 필요하면 끄고요. 배터리도 필요 없으면 그냥 꺼버려도 돼요. 다 나가겠죠. 지금 파워가 없으니까. 그리고 securing the aircraft checklist.
그러면 8 years of oxygen off. 아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AP bleed off, emergency exit light off, signs of APU and battery off, consider cold weather. 네, 추운 지방이면 그거 consider 하라는 거고요. 네, 라이트를 까먹었네요. 돔 라이트를. 네, 그러면은 이제 securing the aircraft checklist completed. 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마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이제 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기는 있었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행히 제가 새로 맞춘 컴퓨터가 일찍 도착해줘서 맞출 수 있었고요. 조금 제가 혼자서 1인 2역을 하려니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실수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나중에 다 브리핑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서 하시고, 앞으로는 제가 요거 다 마쳤으니까 요 영상이 끝날 때쯤 해서는 라이브로 여러분들하고 비행을 같이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라이브 비행하면서 같이 더 보시면서 같이 비행하고 멀티플레이로 봐시면서 같이 비행할 수 있으면 또 더 좋고요. 또 기회가 돼서 나중에 제가 프로그램 같은 거 업데이트하고 세팅하는 방법을 알게 돼서 예를 들어서 기장, 부기장으로 같이 또 쉐어하면서 비행을 할 수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 더 준비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재밌게 계속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계속 유지해서 좋은 컨텐츠들을 계속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나중에 영상 제작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고어 라운드 하는 거라든지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도 비주얼 서클링 접근이나 RNAV 접근, NDB 아니면은 뭐 BOR 접근 이런 거 보여드리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거 교육 말고도 지금 만들어야 될 영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급한 불은 일단 껐으니까 시간 되는 대로 또 추가로 점차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생방송에서 같이 풀신하면서 이렇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캡틴 모세와 함께 또 즐겁게 이렇게 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happy flight!